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입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적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갖는 식단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인 오키나와 주민들이 식단에서 많은 식물 기반 식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및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기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간 강도의 운동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신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과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장수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수면의 질과 양은 면역 체계와 정신적, 육체적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에 7-9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과의 긴밀한 사회적 관계는 행복감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이며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립감을 줄이고 이는 곧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는 평균적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몸과 마음 모두를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장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한 습관들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점차 자신의 생활에 맞는 건강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더욱 길고 행복하게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는 인간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숨 쉴 틈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듯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명상과 호흡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의 기본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의 감각을 느끼고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심신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적합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과 자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마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더 차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명상의 목표는 생각을 비워내거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흡법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곤 하지만 의식적인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으로는 복식호흡법이 있습니다. 복식호흡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까지 공기가 차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의 산소 공급을 향상시키며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또한 4-7-8 호흡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숨을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8초간 숨을 내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낮추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직장에서의 짧은 휴식 시간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에 시도해보세요. 심령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명상과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 평화로운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쉼입니다. 명상과 호흡은 그 쉼을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이들 방법을 통해 매일 조금씩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 모두가 잠든 새벽.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치곤 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가이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은 한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연은 악명 높은 PM으로 항상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쥐고 살았습니다. 일에 매달리는 성격 탓인지 몰라도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죠. 아침이면 커피를 들고 PC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잠시도 쉬지 않았고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프로젝트 하나가 큰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지연은 회사에서 놓은 자리에 앉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때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친구는 그녀에게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명상이라 하면 왠지 모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지연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며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명상 가이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긴장했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이드의 지시대로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심장 박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어제의 이야기들이 살짝 멀어지며 그녀는 순간의 고요를 마주했습니다. 명상은 즉각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의 경험이 점점 쌓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하루보다는 작고 소소한 일들에서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고 업무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은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고 전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으로 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목적을 초과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팀원들은 지연을 존경과 감사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밝은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명상이 지연에게 가져다준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서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물론 명상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쁜 일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긍정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만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수면의 신비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면에 대한 많은 신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을 통해 수면의 중요성과 그 효능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수면 습관이 우리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탐구한다. 지난 몇 년간 나의 삶은 늘어지는 매일이었다. 졸린 눈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마치는 생활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그의 삶은 규칙적이면서도 활기찼다. 궁금증이 생긴 나는 그에게 그 비밀을 물었다. 적절한 수면이야. 정말 좋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라는 그의 대답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다.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일정한 취침 시간을 정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주가 지나자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내가 느끼는 피로를 크게 줄였고 하루가 더 긴장감 없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었다. 다음으로 나는 나만의 수면 환경을 조성했다. 침실의 온도와 조명을 조절하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였다. 푹신한 베개와 몸을 포근히 감싸주는 담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나는 예전보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덕분에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머리가 맑아진 기분을 누릴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였다. 수면 부족은 나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하지만 수면이 안정되자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이 찾아왔다. 이러한 혜택은 수면이 단지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놀라운 점은 면역력이 강화된 것이었다.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작은 병에도 쉽게 시달리던 나는 수면을 개선한 이후 그런 일이 줄어들었음을 느꼈다. 연구에 따르면 숙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도와 각종 질병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하니 수면의 중요성이 더욱 확실하게 와 닿았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수면 부족 때는 항상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인 이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개선되었음을 느꼈다. 낮 동안의 에너지가 넘치고 무엇보다 완수할 수 있는 업무의 질과 양이 크게 증가했다.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한 수면 습관은 단지 몇 시간의 휴식, 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된다. 나의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이러한 큰 변화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에게도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